일본 증시도 미국 뉴욕 증시 지수 선물 하락 여파로 1.5%가량 내리면서 오전장이 마감이 되었었는데 이 트럼프 랠리에 대해서 급브레이크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받은 바 있죠. 현재 그 상태 하에서 트럼프 랠리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원동력에 상당한 힘이 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문제를 결코 간단하게 볼 수 없다는 건데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케어가 사실 이 오바마 케어를 굳이 반대, 철폐를 하겠다는 것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대선 공약 때 제시가 된 것이라서 현재 그 내용과 관계없이도 어쨌든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치력이 좀 작동이 됐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의회 특히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현재 좀 장악하고 있는 상태죠. 총 435석 중에 237석. 아니, 민주당이 현재 193석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거의 40석 이상, 현재 더 많은 상태이거든요. 43석이나 많습니다. 무소속을 빼면 현재 과반 의석이 216석입니다. 과반 의석 216석 대비 무려 21석이나 현재 초과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도 웬만한 의안 같은 경우에는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부 강경 보수파, 프리덤 포커스라고 합니다. 강경 보수파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건 맞다 이거죠. 맞긴 맞는데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폐지하는 것은 무늬만 폐지하는 것이다. 오바마 케어의 아류에 지나지 않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강경 보수파, 프리덤 포커스의 의견을 현재 전혀 절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한번 연기까지 됐습니다만은 결국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붙이지도 못한 채 중간에 철회하는 그런 현재 결심을 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의 리더십, 그렇지 않아도 아주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만큼 그에 따른 상당한 그전 레이건 대통령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첫 번째 대선 공약 중에서 그 중에 중요한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현재 지금 제시된 법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보기 좋게 현재 무산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반인민 행정명령 현재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했던 그런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제재를 했죠. 그런 것도 제동이 됐고요. 이런 것을 보면 미국도 소통이나 협치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불통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죠. 미국은 지금 당장 그런 것에 좀 현재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현재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야말로 독재가 아니냐라는 비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럼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공화당 내부도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감세 정책, 또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또 현재 규제 철폐 이런 것이 과연 현재 지금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인프라 투자 확대는 이미 이제 예산안이 정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 논쟁이 특히 예산안 배정과 관련돼서 상당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법인세 감면과 관련돼서도 말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국경조정세는 국내외에서도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조금 더 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세제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은 그전 미국의 지금 현재
최근 30년 가까이 된 상태, 30년간 미국의 이런 세제 개편과 관련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면적인 제재 개혁을 단 한 번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리더십까지 이제 큰 상처를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또 끝나자마자 또 골프장에 갔다고 하죠. 뭐 그런 식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추진력, 공화당의 담합력을 이끌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 하에서는 과연 현재 그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온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리더십이고요. 리더십 기대감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그나마 경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 중에 한 축이 흔들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랠리가 5개월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인 부담도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자, 미국 증시의 거품론이 조금씩 재부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그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높다는 요래에서 좀 거품이 끼었다는 논리를 계속 피력하는 매우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빌 고로스, 채권왕, 전 채권왕이죠. 이 사람도 그랬고요. 또 조지 스로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로버트 슐러 예일러 교수도 이 양반도 그랬고요. 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죠. 이 사람도 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뉴욕대 루비니 교수, 마크 파버 같은 사람들도 꾸준하게 계속 현재 미국 증시는 너무 많이 올라갔더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또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5개월 동안 랠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종료되면서 기간 조정 받은 건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큰 폭으로 조정받지 않고 적당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N자의 형태의 조정이 나올 것인지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을 또 심하게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전혀 배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눈높이 조절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